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제풀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자, 우리 한번 다짐하고 가야죠. 예. 준비됐죠? 예. 크게 치세요. 예.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문제풀이도 결론은 실전에 가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론 정리 같은 거 쭉 해놨는데 이제 문제로서 적응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강의계획표가 나가 있듯이 세법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본 이론 수업할 때는 복습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문제풀이 할 때는 기회가 되면 시간이 있으면 예습을 한번 하고 풀어보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홀수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해설을 하고 짝수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라고 강의계획표가 나갔는데, 물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짝수 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다루고 갈 겁니다. 수업은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그거에 대한 내용 잠깐 점검하고 요약집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 다루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먼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조세총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한번 보고 갑니다. 모든 세금은요, 요약집에는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리를 위해서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를 인정한다. 근데 우리나라 세금 24가지 중에서 물납이 되는 건 2가지예요. 재산세하고 상속세. 그럼 상속세 물납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는 않지만 상속세는 물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총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 물납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 이거 분할납부 됩니다. 다만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는요, 분할납부 요건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똑같아. 공통정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재산세는 금액이 적으니까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고 종부세는 단위가 크니까 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죠. 물론 상속세, 증여세도 분할납부가 됩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2시간은 조세총론 부분을 정리할 건데, 조세총론은 글자 그대로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자주 물어봤던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점검하는데, 여기 요약집 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요약집 4페이지에 보시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라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목적세죠.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라고 부가징수하는 목적세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농촌이나 어촌, 농촌은 농촌, 어촌은 어촌인데 어촌에서 농촌을, 농촌에서 어촌을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니까 농촌, 어촌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거 국세예요. 목적세.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세도 보다 국가가 관리하니까 국세.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같은 건 국가가 관리해야 돼. 그죠?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요 3가지는 국가가 사용한다. 그래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로 되어 있다.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필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다. 목적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대략 나오잖아요. 농촌 어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교육정책이다. 교통시설이나 에너지정책, 환경. 요 세 가지는 국가가 관리할 거니까 국세고, 지자 붙은 거 있어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중에서 목적세로 되어 있다.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목적세는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출제됐어요. 이 중에 살짝 하나 끼워 넣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중에 하나를 살짝 끼워 넣고 목적세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목적세 5가지 요 정도 보시고,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 약집 5페이지에 보시면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가 있고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독립세가 뭐죠? 독자적으로 법률에 따라 세금 계산하는 거, 다른 법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럼 부가세는 뭐야? 부가세는, 그래서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다. 이 얘기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덤으로 1+1 이렇게 추가로 붙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가세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가세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부동산세법 하면 5가지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독립세, 그러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되는 게 뭐죠? 취득세. 그죠? 그리고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등기할 때 되는 게 등록, 면허세고,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게 뭐예요? 재산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마라.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 그죠? 부동산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 5가지를 우리 그 시험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요거 중심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24가지 중에 요 5가지.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무할 때 되는 거,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무할 때 취득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죠? 재산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잖아요. 보유 과정. 그죠? 양도는 당연히 뭐 팔았으니까 양도 과정.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과정의 이 5가지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 세금 낼 때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뭐가 있다? 부가세.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 그럼 취득세 낼 때는 뭐가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요. 원리가 없어요. 무슨 원리로 붙느냐? 아니야. 법률에 그냥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몇 %냐? 거기까지는 보시지 말고 취득세 낼 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는다. 그것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도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 교육세도 따라간다. 2가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취득세 낼 때. 그리고 등록면허세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가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등록면허세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뭐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감면받은 거 없으면 농어촌 특별세 안 따라가. 근데 감면받은 거 있을 때만.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따라가죠. 다음, 재산세 낼 때는요, 농어촌 특별세 관계없고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아요. 다음, 양도소득세도요, 여기 뭐가 있을 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그럼 감면받은 세금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도 따라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거지로 외운다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는다. 요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이제 막 여러 개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요걸 얘들이 볼 때 얘들을 독립세라고 하는데 얘들이 볼 때 얘들을 뭐라고 불러?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럼 얘들은 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 본세. 그죠? 근데 그럼 이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요 세금은 부가세인데 얘들 특징은 얘들 따라가. 예? 모든 특징,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얘들 따라가고 가산세가 붙어 안 붙어, 신고 납부야, 보통이세 전부 다 얘들 따라가. 부가세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자 우선 보세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뭐 해야 돼? 신고 납부해야 돼요. 안 하면 뭐부터요? 자, 이어서 신고 납부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어. 가산세. 그죠? 가산세 붙으면 뭐가 나와? 고지서 나온다. 이것까지. 다시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뭐가 나와요?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보통 징수.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이 뭐고?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뭐가 와? 보통 징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다음 등록면허세 뭐예요? 신고 납부. 성실하게 했으면 끝. 안 했으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보통 징수. 고지서 나오죠? 예.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 나와? 이건 가산세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재산세에는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없다. 고지서 나오니까. 고지서 받고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 가산금 이자가 붙지. 연체이자. 세금 늦게 내서 붙는 이자를 가산금, 금리, 이자죠. 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와요. 원칙이. 그죠? 보통 징수. 그럼 고지서 받고 세금 안 내면, 자, 이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야. 그래서 국세는 고지서 나왔는데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금인데 표현을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뭐? 납부지연 가산세. 그럼 양도소득세 뭐예요? 신고 납부죠. 안 하면 가산세에 붙어서 고지서 나오죠. 보통 징수, 부가주임세. 이렇게 간다. 그럼 이제 물어봐요.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 납부예요? 보통 징수예요? 얘한테 붙는 건 얘 따라가 신고 납부. 이해가세요? 여기에 붙는 건 얘들은 얘 따라가 신고 납부. 그럼 요거는 얘 따라가 보통 징수. 얘는 얘 따라가요. 보통 징수. 요거 뭐야? 신고 납부. 이해가세요? 예? 항상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걸 뭐라 그래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추상적이라고 하죠.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리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그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시점. 세금을 내라, 이게 제척기관이죠.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뭐야?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두 가지잖아요. 다시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점, 그게 뭐예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그럼 확정 시기는 뭔데? 확정 시기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누가 어디에 내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걸 확정이라고 하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얘들 따라가. 다 얘들 따라가. 그럼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취득하는 때.
오늘 학원에 오는데요.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취득세 내야 돼. 혼잣말로 취득세 내야 돼.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럼 뒤에 따라가는 여러분은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 뭐 샀는데요? 취득세 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샀어요? 상가 샀어요?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샀는데요. 걔는 병원으로 안내해야 돼. 그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나? 무슨 짓을 했으니까 생길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뭐 하는 행위?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나 종부세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날짜가 되면 언제? 6월 1일이 되면 그날을 뭐라 그래?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자동적으로.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아니에요. 모든 소득세는 기간을 정해놨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걸 뭐라 그래? 과세 기간이 끝나봐야 돼. 이해가세요?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여기 농어전득별세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까? 취득세에 붙을 때는 취득하는 때, 얘도 취득하는 때, 얘는 등록하는 때, 얘는 과세 기준일, 얘도 과세 기준일, 얘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죠? 그래서 얘들을 물어볼 때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에 부과되느냐 그거 안 하고 그냥 농어전득별세 이렇게 나오면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아니면 다른 말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있죠? 요 과세 표준이 되는 요 세금의 세목이 뭐 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확정 시기는 언제 확정하느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그럼 본인이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니까 신고하면 확정.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하죠. 결정하면 확정돼. 여기도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니까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여기는 신고 납부니까 뭐 할 때?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 얘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면 따라서 뭐 한다? 확정.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 따라서 뭐 한다? 성립이 된다.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그럼 얘 신고 납부 안 했으면 얘도 신고 납부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거. 자, 얘 신고 납부 안 하면 얘도 안 했죠. 그럼 여기 가산세 붙었죠? 그럼 얘도 가산세 붙으면 이중으로 붙잖아. 그래서 특별히 요거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약집 잠깐만 확인하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요약집 12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2페이지. 요약집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찾았어요? 거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세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근데 교육세는 우리가 공부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안 붙어요. 왜? 왜? 본세가 붙었으니까 또 붙으면 이중이잖아. 또 하나 밑에 2번 뭐라 그랬어요?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본세 붙었으니까 또 붙잖아요. 이중이니까 부과되지 않는다. 됐어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거. 수험생 중에 10명 중에 9명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본세가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얘들도 붙으면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납부 안 했을 때 납부 지한 가산세 그건 붙어요. 뭐만 안 한다고 거기. 예? 무신고 가산세하고 뭐만?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보시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문제 보죠.
자, 182페이지 대표 문제 봅니다.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거 모두 고른 것 그랬어요. 단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을 전부 부여했다. 충족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요.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물납은 안 돼요. 대한민국 세금에서 물납이 되는 건 딱 두 가지.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된다고 그래요. 다른 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돼요. 6개월까지. 취득세는 둘 다 안 돼. 물납도 안 되고 분할납부도 안 돼. 취득세는 무조건 뭘로 내라고? 현금, 돈으로 내라. 돈 없는데요? 그럼 부동산 사지 마. 능력 없으니까. 그죠? 그 얘기야.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잖아요.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도 있고 도시지역분 합쳐서 재산세니까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된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분할납부 됩니다. 물납은 안 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 그죠? 예. 그럼 183페이지 1번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충족해야 될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고 법에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할 거냐? 그것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이것이 세금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죠. 그리고 2번은 참고로만 보시고 3번 갑니다. 3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분할납부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걸로 가정하라. 자, 재산세 물납 되죠? 분할납부 되죠? 둘 다 돼요. 니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분할납부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분할납부돼. 다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돼요.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가 분할납부되면 따라서 분할납부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답이 6개인데 5개밖에 없네 이럴까 봐 지금 풀어보는 거야. 혹시나 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문제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납부만 물어봤잖아. 2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되는 거, 분할납부만 되는 건 재산세 빼고 얘기해야죠. 재산세는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되는데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만 되는 거. 그러니까 5개. 그죠? 됐어요? 예. 그래서 기억 빼고 나머지 5개다. 시험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 그런데 문제 지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다음 5번 갑니다. 5번. 자, 여러분 4번은 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틀린 건 4번. 4번에 틀린 건 4번 지문.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틀렸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돼요. 5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250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부터 분할납부 되니까 틀렸죠. 그러면 왜 500만 원이란 게 나느냐? 옛날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중단의 세법이 개정되면서 250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거야. 이해가세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납부하는 방법을 물어본 건지 요건을 물어본 건지. 예?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 돼. 그런데 방법은 500만 원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내는 거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납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건 250만 원이 아니라 얼마? 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250
5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까지 분할 납부된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다음 5번. 지방세법상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는데 이때 도세하면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한 도세, 시군하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가 들어가는데 다음 중 시군세인 세목 그랬죠. 취득세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 포함한 도세.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도세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죠. 도구, 도세, 구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특광도, 도세.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시군세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 생략하고 국세, 지방세 그건 참고로 연습하시고 8번 보세요. 지방세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어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목적세. 그런데 농촌, 어촌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국세야. 국세. 다음 지방자가 붙었죠.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지방세고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목적세. 다음 지방자 붙었는데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국가로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 내는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럼 국가에 내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낸다. 이건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 독자적으로. 그래서 지방소득세 보통세고 지방세입니다. 답은 3번이네. 그죠? 그럼 4번은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방세인데 목적세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인데 보통세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 몇 번이에요? 3번. 그죠? 예. 다음 9번. 다음 목적세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 농촌, 어촌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세, 목적세.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보통세예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예산안 편성하니까 보통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는 맞는데 지방세 중에 목적세다. 지방교육세도 지방세면서 목적세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인데 보통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독립세와 부가세에 대해서 봅니다. 10번. 다음 중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감면세액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는요. 등록면허세하고 양도소득세 낼 때 감면받은 게 있으면 따라가. 그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뭐가 두 가지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니은 등록면허세도요. 감면받은 거 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고 지방교육세도 따라갑니다. 재산세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종합부동산세도 농어촌 특별세만.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게 없으면 안 붙어. 근데 감면받은 게 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죠. 그래서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본세 모두 몇 개인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만 붙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개죠, 3개. 예. 다음 11번은 다음 각 조세의 부가세, 독립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 문제는 3번 지문만 보세요. 몇 퍼센트 이거 계산하는 거 물어볼 내용 아니니까 다만 3번.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3번 1000분의 20을 뺀 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 나오면 거기에 100분의 20을 곱한 게 지방교육세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지문이 틀렸느냐? 가로 안에 중과기준세율 적용하는 경우 포함 그랬죠?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죠?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하죠. 그거 왜 포함했느냐 틀렸느냐? 거기 봐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얼마를 빼라고요? 20을 빼. 그러면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잖아.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0을 빼면 없잖아, 세율이. 그죠? 0. 그래서 결론은 간주취득은 2%죠. 1000분의 20. 거기에는 지방교육세가 안 붙어. 빼니까 없으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가려면 중과기준세율 적용하는 경우는 뭐하고? 제외. 그죠? 안 붙으니까 그거 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포항 그래서 틀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줄치고 막 그러지 마요. 중요한 건 간주취득은 뭐가 안 붙어? 지방 교육세가 없어요. 왜? 간주취득은 1000분의 20이거든, 세율이. 그러면 지방교육세 계산하려면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야 돼. 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간주취득에는 뭐가 안 붙는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보시고 12번 갑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 그랬어요. 자,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 지방교육세도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지방교육세도 지방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어촌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세, 그리고 목적세로 되어 있고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지방자가 붙은 건 지방세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독자적으로.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는 목적세인데 지방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다음 13번 갑니다. 13번. 거기 보시면 2022년 4월 중 부동산을 뭐하는 거?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따라가니까 취득에 관련이 있고, 그죠? 예? 보유과정에는 종부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니까 보유과정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과정에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그런데 지방교육세 볼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에 관련해서는 따라가죠. 예? 보유과정에는 재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보유과정, 양도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원리가 없으니까 늘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에 보시면 6쪽인가요? 6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요약집 맨 밑에 6번 박스 그거 보시면서 자꾸 눈여겨봐라. 여기 보세요. 6번 6쪽에 나와 있는 것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대표적인 거 부동산 뭐 할 때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해서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에 관련된 거 알죠? 예? 등록면허세도 취득에 관련이 있고 재산세, 종부세는 뭐? 보유, 양도세는 양도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물어보는 게 뭐야? 농어촌 뭐는? 특별세는 취득세 낼 때 따라 보니까 취득에 관련이 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 붙으니까 보유과정,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따라가니까 양도,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다음 지방교육세, 취득세 낼 때 따라 붙어요. 재산세 낼 때 따라가죠. 양도랑 관련 없다. 자, 제일 핵심이 이거거든요. 두 가지. 그러면 이거는 취득, 보유, 양도 다. 요거는 뭐? 양도과정 관련 없다. 그러려면 날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없다. 이거만 하면 되잖아. 이거는 다 관련이 있고 요거는 없다. 그러지 말고 취득, 보유, 양도인데 지방교육세는 뭐랑은 관련 없어. 됐잖아요. 그거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게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보유세잖아요. 재산세랑 똑같아. 그래서 어디에? 보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모든 소득세, 소득세는요. 소득세가 딱 나오면 양도소득이든 지방소득세든 또 종합소득세든 소득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는 소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부동산 취득할 때 10억짜리 부동산을요 여러분이 9억 주고 샀어요. 싸게 샀죠? 예? 싸게 샀잖아. 싸게 산 거지. 1억을 이익 봤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무슨 일이라도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사업을 하면 소득세 내죠. 예, 종합소득세 내요. 그리고 팔았을 때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두 가지예요.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두 가지로 내 세금 둘 중에 하나. 어쩌다 팔았네? 양도소득세. 밥 먹듯이 사업이야. 사고 팔고 사업이잖아. 그럼 뭐야? 매매업이니까 종합소득세. 이해가세요? 만약에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양도만 관련이 있죠. 근데 종합소득은 뭐다? 보유 양도. 그럼 이거 낼 때 이건 국가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도 10% 돼야 돼. 그게 뭐야? 지방소득세. 똑같아요. 모든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다. 보유가정에 임대사업 할 때 소득세 내고 지방자치단체 내고 팔았을 때도 내고. 그죠? 예, 하나. 마지막으로 인지세. 인지가 뭐죠? 인지세는 자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모든 서류에는 수입증지 사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할 때만 소유권 뭐 할 때만 이전 등기할 때만 붙어요. 수입증지를. 소유권 이전은 사고 팔고 이거잖아. 보유 임대차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보유에는 관계가 없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꾸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다? 농어촌 득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봅니다. 자, 13번이죠? 예, 13번.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 농어촌 득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뭐? 보유. 양도랑은 관련이 없어요. 인지세는 사고, 팔고, 취득하고, 양도.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건 기역, 니은, 니을, 미음. 그러니까 나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정이다. 그죠? 취득하고 관련이 없다. 답은 몇 번? 5번. 다시 14번 갑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에 관련해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 모두 몇 개인가? 양도 단계에 그랬죠. 그럼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 재산세는 보유 과정. 등록면허세 저 취득하고 관련이 있죠. 다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뭐? 보유. 두 군데 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과정. 인지세는 사고 팔고 취득하고 뭐? 양도. 취득하고 양도. 개인 지방소득세. 모든 소득세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지방자가 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를 지방소득세. 개인이 내는 건 개인 지방소득세. 그래도 되고 그냥 지방소득세. 이거는 뭐예요? 취득하고 관련 없고 보유하고 뭐? 양도.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고 종합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고 양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되는 세금이다. 그죠? 그래서 양도에 관련된 거 그랬으니까 인지세, 그죠?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소득세. 요거죠? 요거 몇 개? 4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용어 중에서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여기 보실래요? 자, 여러분 요약집에 7페이지에 있는 건데 7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라고 나왔어요. 납세자. 예? 찾았어요? 예, 7페이지 납세자. 세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뭐라고 불러? 납세자. 납세자. 세금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로 납세자. 여기에는 둘로 나눠.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죠?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자기 세금 내야 될 사람.
근데 본인이 못 내면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 두 사람 이상일 때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 그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보증 쓴 사람이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징수 의무자가 뭐예요? 징수 의무자는 국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명칭을 원천징수 의무자. 국세에서.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특별징수 의무자.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 설명드릴게요. 뜻은 알지만 여러분 이거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 내는 게 소득세예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 돈 벌 때마다 소득세 내라 그러면 번거롭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날이 정해져 있고 월급 받는 금액이 일정하게 균등 정해져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소득세 1년치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나중에 다 써버리고 대출받아서 세금 못 내면 국가가 손해야.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매달 세금 내라 이거야.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그러면 인터넷 접수 같은 거 잘 못하면 그렇게만 해놓으면 세금 내기 위해서 월급 받은 다음 날은 다 결근하겠네. 김대리 왜 안 나왔대? 세금 내라 갔는데요. 이게 말이 돼? 불편하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돼 있어? 사장은, 사업자, 사장은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월급에 대한 세금 미리 빼고 줘.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법에서 조금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장은 뭐라 그래? 사업자는 월급을 줄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걷어라. 원천, 징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장은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뺐죠? 그 사장이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내야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자.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도 같은 개념이에요. 지방세. 지방세에서는 용어를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인천항에 대형 수출품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입항 출항합니다. 선박이. 그럼 바다가 오염되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인천광역시가 걷어야 돼. 그런데 입항 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한테, 선장한테 당신 세금 다음 달에 와서 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천광역시를 대신해서 인천항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천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어떻게 한다? 컨테이너 박스 싣고 들어오면 하여가기 전에 컨테이너 하나당 1TU당 15,000원씩 세금 미리 받아. 그리고 뭐 할 때? 출항할 때는 선적하기 전에 먼저 받아. 먼저 세금을 받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특별, 징수.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 갖다 줘야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특별징수 의무자. 그럼 이제 뜻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얘들은 뭐가 아니야?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왜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거. 왜 아니냐? 얘들은 자기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남이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대신 걷어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자기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얘들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3번 물어봤어. 3번. 납세 의무자 범위에 특별징수 의무자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면 190페이지 대표 문제 봅니다. 190페이지 대표 문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190페이지 대표 문제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가로 열고 연대 납세 의무자와 2차 납세 의무자 및 납세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둘이 합쳐서 넓은 의미의 뭐? 납세자. 맞죠?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러면 191페이지 이번에는 16번 갑니다. 16번에 2번 지문 16번에 2번 지문 찾았어요?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가로 열고 지방세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한다? 포함한다. 틀렸잖아.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거 정리, 이거 지문 그걸 비슷한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나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항상 제외. 이해가세요? 그거 정리하면 되고 15번 문제 갑니다.
다음 조세의 납세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옳은 것,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별징수, 의무자는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17번 갑니다. 17번. 17번은 우리 용어에서 보면은요, 용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요약집에 보시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에 9페이지 보면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예, 법정신고 기한 나왔죠? 여기 보세요. 법정신고 기한은 뭐냐? 법에서 정해놓은 과세표준 신고해야 될 마지막 날, 그게 법정신고 기한인데, 요거는 무슨 세금? 예?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내는 무슨 납부? 신고납부 세금에만 법정신고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날짜를.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마지막 날을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정신고 기한 중에서도 우리가 다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련된 부분만 보자 이거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취득세.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본인이. 그럼 언제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 그랬어요. 물론 상속받았을 때는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길게 가는 거 있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며칠? 60일.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죠.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라. 법에 정해놓은 신고기한. 그러면 소득세는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 모든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거 부가가치세 상속세 치는 거 줄치지 말고 5번 우리가 공부할 거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법정신고 기한이 없어요. 왜? 신고납부 세금이 아니니까 고지서 나오죠. 그런데 왜 법정신고 기한이 있느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받고 내가 신고 안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다시 부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만 신고 납부예요. 그럴 때만 법정신고 기한이 있다. 언제?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라. 이게 법정신고 기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법정신고 기한은 12월 15일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의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납세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했을 때, 그런 단어가 있을 때만 법정신고 기한이 주어진다. 이해가세요?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교재 요약집에는 생략됐지만 밑에 여기 보시고 납부기간 그랬죠? 이거는 납부기간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재산세는 고지서의 납부 기간이 둘이에요.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근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계산하니까 단위가 크지요. 그래서 주택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예, 고지서에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 이렇게 납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 17번 보세요. 17번. 191페이지 17번.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 기한 납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법정신고 기한하면 무신고가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틀렸다.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지만 신고 납부 기한은 바로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번거로우니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그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렸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 사망한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 이렇게 갑니다. 틀렸고 2번은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 소득세. 그죠? 예, 다음 장 5번. 종합부동산세 법정신고 기한 그랬잖아요. 법정신고 기한하면 납세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을 했을 때만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죠. 신고 납부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12월 며칠? 15일까지. 이해가세요? 만약에 5번 지문에 종합부동산세 법정신고 기한은 당해년도 12월 15일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가요. 원래 그런 게 없어. 납세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했을 때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그럴 때만 법정신고 기한이 주어지니까 그게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됐습니까? 다음 이제 192페이지 조세의 납세 절차.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보고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약집에는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보시면 돼. 생각나니까. 자,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신고 납부와 또 하나는 보통 징수. 그럼 먼저 뭐는? 신고 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하라 이거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하고 세액을 계산해서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죠. 언제까지?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 취득세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그때는 뭐가 나와? 고지서. 그때는 보통 징수.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보통 징수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세금이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기본이 이거죠. 이건 신고 납부잖아요.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요. 다시 여기 1차적으로 누가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 법정신고 기한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 여기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런데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누가?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과세권자가 추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거기에 뭐 붙여?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 그럼 뭘로 가? 납세 의무자처럼 보통 징수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요 보통 징수가 있고 그때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 가산세가 뭐냐? 여러분, 가산세는 세금이죠. 세금은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해야죠. 그럼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가산세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자로 끝나니까. 세금인데 국세냐 지방세냐, 국가로 가느냐 지방자치단체로 가느냐, 이거는요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틀리지. 취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가산세 붙으면 취득세 따라가 지방세로.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국세잖아요. 신고납부 안에서 거기에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걔는 국세로 가. 국세. 그러니까 본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건 시험에서 뭐라고 부르냐,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을 한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가산세는 세금인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그거에 따라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 있다. 이걸 법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 붙을 것도 감면 혜택 주는 건 아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가산세는 낼 세금에는 가산세 붙었으면 낼 세금에 가산세를 뭐하라? 가산 더해서 내야죠. 세금 낼 때 가산세가 붙으면 더해서 내잖아. 그럼 세금 많이 내서 환급 받을 게 있는데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가산세가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아라. 그 얘기잖아. 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에 더해서 납부하거나 아니면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면
거기서 가산세는 빼고 나머지만 받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가산세는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그죠? 신고 안 했으면. 근데 고의성이 없으면 일반 무신고는 그냥 20%예요. 근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다. 괘씸죄 40%짜리가 붙습니다. 그럼 과소신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죠. 10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한 세금 얼마? 20만 원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으면 10%인데 사기 기타 부정한, 여러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뭐예요?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증빙자료를 가짜로 만들거나 사기 등으로, 그죠? 사기 이런 걸로 하던가, 아니면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축소해서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게, 그런 행위가 뭐야? 부당한 행위죠. 그런 경우는 다 40%가 붙어요. 그리고 신고 안 했으니까 뭣도 안 했어. 여러분 신고 안 했으면 납부도 못하죠. 반대로 뭐는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안 했는데,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할 수는 없다. 납부서가 있어야 세금 내야 되니까 반드시 신고해야지. 그래서 신고 안 했으면 무엇도 안 했다? 납부도 안 했다. 그럼 일일 계산 납부지연 가산세는 올해 개정됐잖아요. 국세든 지방세든 일일에 10만 분의 얼마? 22. 백분율로 얘기하면 0.022. 하루에 일일 계산이야. 일일 계산. 그죠?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죠? 예.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보고 하나 더 보고 갑니다. 여기 요번에는 보통징수라고 그랬어요. 보통징수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지. 누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고지서 발부하면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뭐라고 그래요?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고지서 받고 세금을 못 냈어요. 그러면 두 가지야. 지방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국세에 대한 고지서 받고 안 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명칭이 다르다. 가산금은 국세는 아니고 어디에만? 지방세만. 재산세 고지서 났는데, 자동차세 고지서 났는데 안 냈어요. 가산금,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이해가세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여기다. 여기 보세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 고지서 발부. 이게 보통징수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여기서 세금 내면 끝이에요. 근데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요건 지방세고,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192페이지 봅니다. 18번.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가징수하는 것 그랬죠? 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왔네. 농어촌 특별세는 얘들은 부가세니까 아까 그랬죠. 본세 따라간다고. 그죠?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때는 취득세 신고납부죠. 그럼 따라서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갈 때는 고지서 발부하니까 뭐? 보통징수. 그죠?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신고납부도 되고 보통징수가 될 수도 있다. 어려운 거예요. 다음 2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죠. 그죠? 원칙이 신고납부. 안 하면 뭐?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고지서 나와. 그거 보통징수. 다음 종합부동산세 원래 고지서 나오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도 가능하잖아요. 예. 다음 등록면허세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가지요. 예. 그러나 뭐는?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와.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이자가 붙죠. 예. 신고납부는 있을 수가 없다. 답은 몇 번? 5번이에요. 5번.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 193쪽 가산세 보시면 지방세 이건 기출문제인데 1번
무신고 가산세 그래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냐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 20%. 1번 맞죠? 예. 2번 무신고 가산세인데 가로 안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래. 그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다. 40%. 100분의 40. 틀렸고 3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야. 그럼 100분의 10% 틀렸고 4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다. 그러면 부정자가 붙으면 40. 그죠?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100분의 200이 아니라 1일 계산이에요. 1일에 국세든 지방세든 10만 분의 얼마? 22. 0.022%.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1번입니다. 됐어요? 예, 19번 하나 더 보죠. 다음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틀린 것.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그런데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해요. 관련이 있고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오니까 가산세랑은 관계가 없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해가세요? 예, 20번은요. 틀린 거 5번 틀렸어요. 5번 지문 왜 틀렸나 확인해봐요. 20번에 5번 지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본세에서 가산세 붙었으니까 지방세 또 여기 부가세 또 붙으면 이중이야.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 안 해요. 그런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하지.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5번에 무엇 때문에 틀렸어요? 예? 납부지연 가산세 그것 때문에 틀렸죠? 예, 아까 요약집에서 확인했잖아요. 어디 몇 조? 12페이지 요약집 11페이지에 무신고 가산세하고 뭐 박스 밑에서 두 번째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계산부터 됐습니까? 예, 요거까지만 확인하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갑니다.